여러분, 지금 이 순간 가장 두려운 일이 눈앞에 펼쳐진다면 어떨까요? 어느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텅 빈 집 안에서 홀로 남겨진 자신을 발견한다면요. 나이가 들어 노후를 맞이했을 때 곁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더 외롭게 만들고 마음의 짐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중요한 선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선택이 잘못된다면 무엇을 잃게 될까요? 평화로운 노후, 따뜻한 인간관계, 그리고 남은 삶의 작은 행복들, 혹은 옳은 사람을 곁에 둔다면 어떤 희망과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방송은 바로 그런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노후에 손절해야 할 사람과 잡아야 할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주제로 우리의 일상과 인간관계를 깊이 들여다보며 감동과 편안함, 그리고 위로를 드리고자 해요. 노후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핵심 메시지를 사연과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특히 중년을 지나 노년으로 가는 여러분께 이 방송이 따뜻한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곁에 두어야 할 사람과 멀리해야 할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 그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게요. 먼저 한 사연부터 꺼내 볼게요. 70대 초반의 순옥 씨가 보내온 편지예요. 남편이 떠난 뒤로 동네 친구 영미와 자주 어울렸어요. 처음엔 같이 차를 마시며 얘기를 나누는 게 좋았는데 점점 영미가 저를 깎아내리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더라고요.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져서 이제는 전화가 와도 피하게 됐어요. 반면 옆집 미경 씨는 조용히 제 얘기를 들어주고 가끔 반찬도 나눠주곤 해요. 이 나이에 누구를 곁에 두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옥 씨의 편지를 읽으며 저는 그녀의 외로움과 깨달음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순옥 씨처럼 주변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던 적 있으신가요? 이 사연을 시작으로 오늘 우리는 노후에 어떤 사람을 멀리하고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하나씩 탐색해 볼게요. 순옥 씨처럼 인간관계가 노후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걸 깊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과 편안함이 스며들길 바랍니다. 노후는 혼자 꾸리기엔 버거운 시간일 수 있어요. 그렇기에 옳은 사람을 만나는 게 더없이 소중하죠. 사실 우리 주변엔 순옥 씨처럼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 첫걸음을 오늘 함께 내디뎌 봅시다. 이제 이야기를 깊이 들어가기 전에 한 사람의 말을 떠올리고 싶어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죠. 친구는 제2의 나다. 순옥 씨의 사연에서 영미는 그녀를 힘들게 했지만 미경 씨는 또 다른 자신처럼 위로와 힘이 됐어요. 이 명언을 곱씹으며 노후에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 보시죠. 친구가 나의 영혼의 분신이라면 어떤 사람을 곁에 두고 싶으신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 방송에서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며 마음속에 작은 깨달음을 얻으시길. 이번에는 순옥 씨처럼 노후의 인간관계를 고민하는 또 다른 사연을 통해 주제를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그 사연 속에서 여러분도 자신의 일상을 돌아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방금 순옥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노후에 만나는 사람이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조금이나마 느끼셨나요? 영미처럼 마음을 무겁게 하는 사람과 미경 씨처럼 위로가 되는 사람의 차이. 이번에는 또 다른 사연을 통해 노후에 손절해야 할 사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속에서 공감과 깨달음을 찾아가요.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67세의 철민 씨예요. 철민 씨는 퇴직 후 동네 경로당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경로당에서 만난 상구라는 친구가 있어요. 처음엔 같이 장기 두고 웃으며 지냈는데 점점 저를 이용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자기 심부름을 시키는 일이 잦아졌죠. 거절하면 화를 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를 나쁘게 말하기도 했어요.
이제 경로당 가는 게 스트레스만 쌓여요. 이 나이에 이런 사람과 계속 엮여야 하나 싶어요. 철민 씨의 편지를 읽으며 저는 그의 피로감과 답답함이 손에 잡힐 듯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철민 씨처럼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적 있으신가요? 철민 씨의 사연에서 노후에 손절해야 할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분명히 드러나요. 바로 이기적인 태도예요. 상구는 철민 씨의 시간과 마음을 자기 이익을 위해 썼어요.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 심부름을 떠넘기는 행동, 거절하면 화를 내는 모습까지. 노후엔 체력도 감정도 약해지기 쉬운데 이런 사람은 그 부담을 더 키우죠. 여러분 주변에도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과 만날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혹시 철민 씨처럼 스트레스를 느끼셨다면 그 감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철민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 장면이 생생히 떠올랐어요. 경로당 한쪽에서 철민 씨가 장기판 앞에 앉아 있는데 상구가 큰 소리로 야, 나 좀 도와줘라며 또 돈 얘기를 꺼내는 모습이에요. 철민 씨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지만 집에 돌아와 문을 닫고 혼자 한숨을 내쉬죠. 창밖엔 저녁 바람이 불고 그 소리가 철민 씨의 마음을 더 쓸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 노후가 더 외롭고 힘들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일상에도 이런 장면이 스쳐간 적 있나요?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잠시 철민 씨의 고민에 공감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꺼내 볼게요. 옛 속담에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상구처럼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가까운 이웃이라도 멀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속담을 곱씹으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노후엔 가까운 사람의 마음이 거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요. 철민 씨가 상구 때문에 경로당을 꺼리게 된 것도 이기적인 태도가 그의 평화를 빼앗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이 속담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으시나요? 여러분, 철민 씨의 이야기가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셨나요? 이기적인 사람이 노후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공감되시나요? 이 사연을 통해 우리는 손절해야 할 사람의 특징을 조금 더 깊이 이해했어요. 이제 이번에는 노후에 꼭 잡아야 할 사람의 모습을 또 다른 사연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그 속에서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느끼시길.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철민 씨의 사연을 통해 이기적인 사람이 노후에 얼마나 해로운지 느끼셨나요? 상구처럼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을 무겁게 하죠. 이번에는 반대로 노후에 꼭 잡아야 할 사람의 모습을 구체적인 사연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공감과 감동이 여러분께 전해지길 바랍니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69세의 은희 씨예요. 은희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작은 마을에서 혼자 지내고 계세요. 남편이 떠난 뒤로 외로웠는데 옆집 순자 씨가 큰 힘이 됐어요. 말없이 제 집에 와서 밥상을 차려주고 가끔 저를 산책에 데려가 주곤 했죠. 한 번은 제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했을 때 순자 씨가 밤늦게까지 곁에 있어줬어요. 그때 순자 씨가 혼자 아프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참 따뜻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큰 위로가 돼요. 은희 씨의 편지를 읽으며 저는 그녀의 감사한 마음이 가슴에 스며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은희 씨처럼 누군가의 도움으로 마음이 가벼워진 적 있으신가요? 은희 씨의 사연에서 노후에 잡아야 할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드러나요. 바로 진심 어린 배려예요. 순자 씨는 거창한 말 대신 행동으로 은희 씨를 위로했어요. 밥상을 차려주고 산책을 제안하고 아플 때 곁을 지켜주는 모습. 노후엔 몸과 마음이 약해질 때가 많은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삶이 훨씬 따뜻해지죠.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배려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을 떠올리며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혹시 그 따뜻함이 그립다면 조금 생각해 보세요. 은희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 장면이 생생히 떠올랐어요.
저녁 무렵 순자 씨가 은희 씨 집 문을 열고 따뜻한 된장국과 반찬을 들고 들어오는 모습. 은희 씨는 소파에 앉아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마워 순자야라고 조용히 말하죠. 창밖엔 해가 지며 붉은 노을이 퍼지고 두 사람의 작은 대화가 집 안을 채우는 순간이에요. 이런 장면은 노후의 외로움을 따뜻함으로 바꿔줘요. 여러분의 일상에 이런 따뜻한 순간이 있나요? 그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여기서 잠시 은희 씨의 사연에 깊이를 더해줄 한 가지를 꺼내 볼게요. 고전 논어에서 공자는 인자한 사람은 오래 산다고 했어요. 순자 씨의 배려는 은희 씨의 삶을 더 길고 따뜻하게 만들었죠. 이 말은 노후에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다시 생각하게 해요. 진심 어린 배려를 가진 사람은 마치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는 존재예요. 여러분은 이 말에 공감하시나요?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을 떠올리며 조용히 마음을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 은희 씨의 이야기가 마음에 어떤 여운을 남겼나요? 진심 어린 배려가 노후를 어떻게 바꾸는지 느끼셨길 바랍니다. 이 사연을 통해 잡아야 할 사람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이제 다음으로 전문가와 철학자의 조언을 통해 이 주제를 더 깊이 풀어볼게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찾길 바라며요.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은희 씨의 사연을 통해 진심 어린 배려가 노후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보셨죠? 순자 씨처럼 따뜻한 사람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거요. 이제부터는 전문가와 철학자의 지혜를 빌려 손절해야 할 사람과 잡아야 할 사람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일상 속 생생함과 따뜻한 감성을 더해 여러분께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먼저 손절해야 할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볼게요. 그건 바로 부정적인 태도예요. 심리학자 김혜영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노후엔 감정의 안정이 중요한데 늘 불평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그 안정을 깨뜨려요. 부정적인 기운은 주변 사람까지 무겁게 만들죠. 순옥 씨의 친구 영미를 떠올려 보세요. 영미는 순옥 씨를 깎아내리고 자랑만 늘어놓으며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늘 불만만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과 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 이 특징을 떠올리며 저는 한 장면이 생생히 그려졌어요. 순옥 씨가 영미와 카페에 앉아 있는데 영미가 너는 왜 그렇게 사니라며 비웃는 목소리로 말하는 모습이에요. 순옥 씨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속으로 한숨을 삼키고 창밖엔 차가운 비가 내리죠. 그 비 소리가 순옥 씨의 마음을 더 무겁고 쓸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런 순간이 반복되면 노후가 더 피곤하고 외로워질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에도 이런 부정적인 기운이 스친 적 있나요? 그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떠올려 보세요. 여기서 철학자의 지혜를 더해볼게요. 장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이 평화로운 자와 함께하라. 부정적인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 가죠. 철민 씨의 상구가 화를 내며 철민 씨를 힘들게 한 것도, 순옥 씨의 영미가 비판으로 마음을 무겁게 한 것도 이런 태도 때문이에요. 장자의 이 말은 노후의 평화를 지키려면 부정적인 사람을 멀리해야 한다는 현명한 조언이에요. 여러분은 주변 사람 중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을 떠올리세요. 그 사람을 어떻게 다룰 건가요? 이제 실천적인 조언을 드릴게요. 만약 부정적인 사람을 만난다면 만나는 시간을 줄이고 요즘 좀 바빠서라며 부드럽게 거리를 두세요. 그리고 저녁에 집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용히 위로해 줄 거예요. 이 방법을 시도해 보실 건가요? 그 결과가 어땠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 좋고요. 작은 변화가 큰 평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부정적인 태도는 노후에 손절해야 할 사람의 큰 특징이에요. 감정이 약해질 수 있는 시기에 이런 사람은 여러분의 안정을 해치죠. 순옥 씨가 영미를 피하게 된 것도 그 부정적인 기운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이 특징을 눈여겨보시고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선택을 하세요. 이제 다음으로
잡아야 할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태도가 노후에 얼마나 해로운지 조금 더 느끼셨나요? 영미처럼 마음을 무겁게 하는 사람은 멀리해야 하죠. 이제 잡아야 할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보며 전문가와 철학자의 시각으로 깊이를 더하겠습니다. 서정적인 감성을 담아 여러분께 위로를 전하고 싶어요. 잡아야 할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함께 성장하는 마음이에요. 노년 심리 전문가 박지훈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노후엔 새로운 취미나 배움을 나누는 사람이 삶에 활력을 줘요. 혼자선 하기 힘든 일을 함께 도전하게 해주죠. 은희 씨의 순자 씨를 떠올려 보세요. 순자 씨는 배려뿐 아니라 산책을 제안하며 은희 씨가 새로운 일상을 열어가게 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함께 무언가를 시작하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과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이 특징을 떠올리며 저는 한 장면이 생생히 그려졌어요. 은희 씨와 순자 씨가 마을 뒷산을 천천히 걷는 모습이에요. 가을 단풍이 바람에 흔들리고 순자 씨가 저기 꽃 좀 봐라며 웃으며 손짓하는 순간 은희 씨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어 붉은 꽃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짓죠. 산에서 부는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그 순간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런 시간이 노후를 풍요롭게 해요. 여러분의 일상에 이런 따뜻한 순간이 있나요? 여기서 철학자의 지혜를 빌려볼게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배우고 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함께 성장하는 사람은 노후에도 배움과 기쁨을 주죠. 순자 씨가 은희 씨에게 산책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준 것도 함께 성장하는 마음에서 비롯됐어요. 공자의 이 말은 노후의 배움을 나누는 사람이 삶을 더 행복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누군가와 무언가를 함께 배워본 적 있나요? 그 느낌을 떠올리며 조용히 미소 지어 보세요. 이제 실천적인 조언을 드릴게요. 가까운 사람과 간단한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함께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저녁에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줄 거예요. 이 방법을 시도해 보실 건가요? 그 결과가 어땠는지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작은 도전이 큰 활력을 줄 수 있어요. 함께 성장하는 마음은 노후에 잡아야 할 사람의 소중한 특징이에요. 외로울 수 있는 시간을 새로운 배움과 기쁨으로 채워주죠. 은희 씨가 순자 씨와 함께하며 삶이 풍요로워진 것처럼 여러분도 이런 사람을 곁에 두세요. 이제 다음으로 손절해야 할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성장하는 사람이 노후에 얼마나 소중한지 조금 더 느끼셨나요? 순자 씨처럼 배움을 나누는 존재는 삶에 활력을 주죠. 이제 손절해야 할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을 깊이 들여다보며 현명한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생생한 묘사와 따뜻한 감성을 더해 여러분께 깊은 통찰을 전하고 싶어요. 손절해야 할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과거에 집착하는 태도예요. 가정상담가 이수진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노후엔 현재를 즐기는 게 중요한데 과거만 붙잡는 사람은 삶의 기쁨을 빼앗아요. 새로운 가능성을 막죠. 철민 씨의 상구를 떠올려 보세요. 상구는 옛날 얘기만 반복하며 철민 씨의 현재를 무시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과거에만 매달리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과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특징을 떠올리며 저는 한 장면이 생생히 그려졌어요. 경로당 한쪽에서 철민 씨가 상구와 앉아 있는데 상구가 또 옛날엔 이랬지라며 끝없이 과거를 늘어놓는 모습이에요. 철민 씨는 지친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죠. 창밖엔 저녁 해가 지고 그 붉은 빛이 철민 씨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런 태도는 노후의 생기를 앗아가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여기서 철학자의 지혜를 더해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현재를 사는 자가 진정 살아있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하죠. 순옥 씨의 영미가 자랑으로 과거를 내세운 것도, 철민 씨의 상구가 옛날만 말한 것도 이런 태도 때문이에요.
이 말은 노후에 현재를 즐기는 사람을 곁에 두라는 조언이에요. 여러분은 현재를 함께 즐기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실천 조언을 드릴게요. 과거 얘기가 길어지면 요즘 어때? 라며 화제를 돌려보세요. 그리고 저녁엔 집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현재를 즐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용히 채워줄 거예요. 이 방법을 시도해 보실 건가요? 그 결과가 어땠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작은 변화로 큰 평화를 찾을 수 있어요. 과거에 집착하는 태도는 노후에 손절해야 할 사람의 특징이에요. 현재를 살아가는 기쁨을 빼앗기 때문이죠. 철민 씨가 상구와의 만남을 꺼리게 된 것도 과거의 얽매인 태도가 그의 마음을 지치게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이 특징을 주의하며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가까이 두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따뜻한 마무리를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순옥 씨, 철민 씨, 은희 씨의 사연을 통해 노후에 손절해야 할 사람과 잡아야 할 사람을 깊이 들여다봤어요. 이기적인 태도, 부정적인 태도, 과거에 집착하는 모습, 그리고 진심 어린 배려와 함께 성장하는 마음까지. 이제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현명한 결론과 위로를 드릴게요. 따뜻한 감성으로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길 바랍니다. 먼저 손절해야 할 사람의 특징을 다시 보죠. 첫째, 이기적인 태도. 철민 씨의 상구처럼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 둘째, 부정적인 태도. 순옥 씨의 영미처럼 불평과 비판으로 마음을 무겁게 하는 사람. 셋째, 과거에 집착하는 태도. 현재를 즐기지 못하게 막는 사람들. 반면 잡아야 할 사람은 진심 어린 배려를 보여주고 함께 성장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이에요. 은희 씨의 순자 씨가 그 좋은 예죠.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심리학자 최영미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노후의 인간관계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열쇠예요. 잘못된 사람을 곁에 두면 외로움이 커지고 옳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이 깃들죠. 순옥 씨가 영미를 멀리하고 미경 씨를 가까이 한 것도, 철민 씨가 상구를 피하려 한 것도, 은희 씨가 순자 씨를 소중히 여긴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노후는 지금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나요? 그 사람들로 인해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여기서 철학자의 지혜를 더해볼게요. 한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때를 아는 자가 지혜롭다. 노후에 어떤 사람을 곁에 둘지, 어떤 사람을 멀리할지 결정하는 때가 중요하죠. 순옥 씨가 영미와의 관계를 정리한 것도, 은희 씨가 순자 씨를 만난 것도 때를 아는 지혜였어요. 이 말은 여러분에게 현명한 선택의 중요성을 일깨워줘요. 곁에 둘 사람을 떠올리며 그 선택이 지금 필요한 때인지 조용히 고민해 보세요. 이제 실천적인 조언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기적이거나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부드럽게 거리를 두세요. 반면 배려와 성장을 나누는 사람은 더 자주 만나며 작은 취미나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저녁에 창가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곁에 둘 사람을 떠올리는 거예요. 창밖으로 부는 바람 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용히 다독여 줄 거예요. 이 방법을 시도해 보실 건가요?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간단해요. 노후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손절할 사람을 멀리하고 잡을 사람을 가까이 두세요. 순옥 씨, 철민 씨, 은희 씨의 사연에서 그 차이를 분명히 보셨죠? 이 방송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과 위로를 주었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이 사람을 손절할게요라거나 이 사람을 더 가까이 할게요 같은 한마디면 충분해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 다음 방송은 겨울밤 가족의 온기로 한국의 따스한 정을 담아 돌아올게요. 그럼 여러분, 오늘의 감동과 평화가 오래 남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노후의 연못이었습니다.